제 6주차 3교시에서는 이제 공합 실린더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 실린더의 출력은 공기압 시스템에서 그 실린더의 출력은 피스톤의 면적과 작용하는 압력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공기압 실린더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기준은 요 피스톤이 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스톤의 힘은 피스톤의 단면적, 여기 피스톤 헤드가 있으면은 요 피스톤 헤드의 단면적이 있습니다. 요 단면적에 여기에 공급되는 압력을 곱해서 실린더 피스톤 헤드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요 반대 방향의 그 마찰력을 뺀 것이 그 실제 피스톤이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 마찰력의 힘은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스톤 힘을 계산할 때는 안전율을 30%에서 50% 정도 계산해 주는데, 이제 이거의 그 실제 필요한 추진력을 정확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율을 이렇게 곱해 주겠습니다. 피스톤 추진력이 그 50%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실린더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실린더에 드는 비용이 5에서 15%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여기에 1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는 힘 F1은 이쪽 피스톤 헤드 쪽에 작용하는 그 압력과 피스톤 헤드 쪽의 면적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후진하는 그 힘은 피스톤 헤드의 면적에서 로드 쪽 면적을 뺀 거에 이게 공급이 되는 압력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기압 실린더에서 미는 힘과 당기는 힘에 대해서 한번 계산한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하는 데 발생하는 힘, 요 피스톤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헤드의 단면적을 이렇게 A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공급되는 압력을 요 압력 P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는 힘, 여기서 미는 이 힘은 그 단면적 곱하기 압력이 되겠습니다. 피스톤 헤드의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4분의 파이 D 자성, 요 D는 요 피스톤 헤드의 그 지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실린더에 후진할 때 힘의 크기는 이렇게 로드 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요 단면적 AB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요 피스톤 헤드의 단면적이 A가 되겠고, 요 로드 쪽의 단면적이 A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대문자 D자성 마이너스 소문자 D자성, 요 소문자 D는 피스톤 로드의 지름이고 대문자 D는 피스톤 헤드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요 식에 의해서 이렇게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이제 마찰력을 고려한다면은 이 미는 힘의 10%를 고려해 줘야 되고, 안전율을 고려하면은 30% 이렇게 고려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요 단동 실린더에서는 요 복귀를 하기 위한 요 스프링을 좀 고려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 = AP, 요거는 사실은 복동 실린더에서 구할 수 있는 미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동 실린더에서 이 피스톤 헤드 쪽의 단면적이 A, 여기에 공급이 되는 압력이 P, 여기에다가 빼주는 것은 KX 이렇게 되어 있는데, K는 이 스프링의 강성이 되겠습니다. 이 스프링의 강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X는 이 스프링이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압축되는 변이, 이 변이를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 식에서 계산하는 것이
요 단동 실린더에서 미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kx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미는 힘에 대한 스프링의 반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압 실린더 이제 추력에서 요 표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정 계수를 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린더 출력은 요 마찰 때문에 생기는 섭동 저항 또는 이제 배기 저항 이런 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출력보다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출력 손실을 고려해서 약 한 15% 정도 이렇게 이제 실린더 출력을 보겠습니다. 자, 작동 압력이 이제 2kg 이하이거나 실린더 내경이 작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거 출력 손실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밑에 요 표를 사용해서 요 보정 계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압 실린더의 실제 출력은 자, 여기 FTH,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는 F는 아까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는 요 단면적 곱하기 압력. 자, 요게 이제 실제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출력이 될 것이고, 요 이타, 요 놈이 이제 출력 보정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동 실린더 이제 이론 출력은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 요 표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 내경이 예를 들어서 실린더 내경이 40이고 로드의 직경이 16이라면은 아마 이때 이제 단면적 계산하는 수압 면적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때 압력이 2kg, 3kg, 4kg, 5kg에 되어 있는데 이때 계산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 표를 사용해서 이론 출력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공기압 실린더의 속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기압 실린더에 있어서 속도 영역은 0.02에서 1m/s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피스톤의 속도가 0.02m/s 이하가 된다면은 이때는 이제 피스톤 헤드와 실린더 튜브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 영향이 있습니다. 마찰 영향 때문에 스틱 슬립 현상, 스틱 슬립 현상은 이렇게 멈췄다가 움직이고 멈췄다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스틱 슬립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폐쇄로를 가진 이제 유압 실린더와 결합해서 사용되면은 0.005m/s 속도까지 정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제 유압 실린더가 이제 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피스톤의 속도가 1m/s 이상이 된다면은 이 피스톤 실에서의 마찰 손실과 포터에서의 압력 손실이 너무 커서 비경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스톤 속도는 이제 실린더 크기와 제어 밸브의 배열, 배관 및 이제 피스톤 운동에 반대되는 하중의 크기에 이제 영향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속도는 대략의 값으로 충분하므로 이제 스톱워치 또는 이 스톱워치나 자 이런 걸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S는 당연히 이제 피스톤 행정의 거리, 이제 요 자로 측정을 하면 될 것이고, T는 이제 스톱워치로 측정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압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피스톤의 운동 속도를 무단으로 이렇게 무단계로 이렇게 조절하기 위한 공압 회로도가 밑에 여기에 있는데, 요 속도 조절에는 요 유량 제어 밸브, 그러니까 요 스피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하고 현장에서는 스피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스톤 속도는 실린더의 공급측이나 배기측에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해서 압축 공기의 배기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요 회로에서는 압축 공기는 지금 여기 교측 유량 제어 밸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많은 양이 들어가고 로드 쪽에 있는 것이 이제 대기로 배치를 되는데
배출되는 유량을 요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해서 조절하게 되면은 운동 속도를 천천히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작은 공기압 실린더 경우에는 실린더 챔버의 최적이 그 배기척의 유량을 제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기척에 이쪽이 공급하니까 이쪽 공급척의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가 이 압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압축성이 있어서 이 유량 제어 요소를 실린더 가깝게 설치하고 이제 부하가 일정하다면은 속도 조절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스톤의 운동 속도는 이때는 1cm/s 이상 0.01m/s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하는 사용하면은 스틱 슬립 현상이 영향이 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기압 실린더 특성에서 또 공기 소모량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기의 크기, 저장 탱크, 메인 배관, 중간 탱크,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 실린더에서 사용이 되는 평균 공기 소모량을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 압력과 피스톤의 직경, 행정, 거리, 이런 걸 사용해서 공기 소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압축비 곱하기 피스톤의 면적 곱하기 행정, 거리,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압축비 베타는 요 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 압력은 더하기 101.3kPa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을 101.3이 되겠습니다. 자, 복동 실린더와 단동 실린더의 공기 소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복동 실린더 계산식이 되겠고, 이것은 단동 실린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은 분당 행정수가 될 것이고, 요 베타는 압축비가 되겠습니다. 자, S는 그 행정거리, 피스톤 행정거리가 될 것이고, 자, 여기 AM과 A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1은 요 피스톤 헤더척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피스톤 헤더척의 단면적이 될 것이고, 요 A2는 피스톤 로드척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일 때는 AM은 피스톤 헤더측과 피스톤 로드측의 단면적을 이렇게 평균으로 보여준 것이 될 것이고, 이 단동 실린더는 피스톤 헤더 쪽의 단면적만 이렇게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요 예제에서는 그 공기 소모량을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 튜브의 직경이 50mm, 행정 거리가 100mm, 인 복동 실린더, 이때 로드 직경은 12mm입니다. 이때 공기 소모량은 얼마인가? 이제 행정수는 10이 되겠습니다. 이때 작동 압력은 600kPa. 자, 그래서 일단 복동 실린더니까는 복동 실린더의 공기 소모량 계산하는 식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압축비. 자, 압축비는 요 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P 자리에 600kPa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압축비가 6.9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복동 실린더의 공기 소모량 계산식이고, 요 행정수는 N은 1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적, 요 행정 거리는 그 현재 100mm 되겠고, 평균 단면적은 요 식을 사용해서 헤더 쪽의 그 단면적과 로드 쪽의 그 피스톤 헤더의 지름과 피스톤 로드의 지름,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단면적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 보니까는 요 N10은 요 행정, 요 10은 이제 10cm, 요 100mm이기 때문에 10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이제 단면적을 계산을 해주고, 마지막에 압축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자, 요렇게 그 분당
26.3리터의 공기 소모량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